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일스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억눌려 있던 이 여행 가고 싶은 이 수요가 폭발을 하는 시기이죠. 저도 2월 달에 일본 겨울 여행을 예약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항공편 찾아보면서 내 이 방학 시즌에 내 연휴 시즌에 어디로 놀러 갈지 많이들 검색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넬스타한테도 많이들 물어보셨던 주제, 승무원이 알려주는 기내 좌석 업그레이드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간의 속설에는 다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엄살을 부렸더니 사무장이 비즈니스석으로 옮겨줬다 이런 소문도 있고, 또 생일이다, 결혼기념일이다 이렇게 특별한 날이라고 언급을 하니까 사무장이 그럼 제가 여기 비즈니스석 자리가 남아서 옮겨드릴게요 했다라는 소문들이 있는데, 이 소문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승무원들이 아무리 청탁을 받고 그렇게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드린 거를 걸리는 순간 잘려요. 그래서 이런 청탁을 절대 받을 수가 없고요. 그건 지상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뉴얼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좌석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그것을 공략한다면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이코노미 가격으로 비즈니스를 타고 비즈니스 가격으로 퍼스트를 타고 가실 수가 있겠죠. 가장 첫 번째는요, 성수기 상황을 확인하라,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수기에 여행을 가면 물론 표가 좀 비쌀 수 있고 예약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업그레이드를 받을 확률도 엄청 높아집니다. 이 이유는 항공사의 오버부킹이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오버, 초과하다, 부킹, 예약하다, 이 정도는 간단한 단어니까 알고 있으시죠? 오버부킹, 고객님이 탑승할 수 있는 이코노미에 오늘 100명 정도의 자리가 있다. 그랬을 때 노쇼 하시는 고객님, 취소, 일정 변경 이런 고객님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는 항상 10%의 고객님을 예약을 더 받습니다. 100명이 탈 수 있는 고객님이 계신다면 110명을 예약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수기 땐 다들 놀러 가고 싶잖아요. 여름 휴가 때 나도 괌에 가서 헤엄치고 싶잖아. 그런 심리로 110명이 모두 다 오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남은 10분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 여행을 가실 경우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코노미 좌석이 뻥뻥 비어있는데 나를 업그레이드 해줄 확률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업그레이드를 해드리는 매뉴얼, 기준은 무엇일까요? 모든 항공사 동일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탑승권에 숨어있는 내 알파벳이 무엇인지 찾으셔야 돼요. 저는 승무원 시절에 이런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대상자 고객님의 알파벳을 좀 외우느라 좀 애를 먹었는데 연상법으로 외웠어요. YBM 토익학원 핵조아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YBM HEK 여기까지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알파벳이에요. 내 탑승권을 이렇게 보딩 패스를 보시면 맨 오른쪽에 뭐 A, H, Y 이렇게 작은 아주 조그만한 영어 글씨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Y는요, 풀페이 정가 100% 일절 할인받지 않은 대한항공의 최초 정가를 Y라고 합니다.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대부분 항공사들이 Y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Y는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됩니다. BM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우선 승급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 대상, 그런 티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YBM 순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HEK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항공권인데 단체 항공권, 여행사에서 산 할인 항공권 제외한 항공권입니다. 그래서 HEK도 사실은 이 똑같은 이코노미 클래스지만 그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굉장히 가격 편차가 있기 때문에 EK는 사실 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H도 가뭄에 콩나듯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YBM HEK까지는 내가 혹시 될 수 있나 기대해 보셔도 됩니다. 이 알파벳을 보시면 돼요. 비즈니스를 살짝 말씀드리면 JCI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I만 할인 티켓이어가지고 JC 순으로 비즈니스도 퍼스트로 올라갈 수 있다. 이 알파벳도 한번 더 언급해드리고 갈게요. 요약하자면 대한항공 창구, 아시아나항공 창구에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딱 구매를 한 100% 정가를 주고 제일 비싸게 주고 구매한 항공권일수록 좌석 승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자면 하이마일러 고객님 있죠? 대한항공으로 치면 MP, MMC 이런 하이마일러 50만 마일, 100만 마일 마일리지를 많이 적립한 우리 항공사의 충성 고객일수록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기도 하니까요. 요 두 가지를 잘 맞춰서 탑승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극성수기에 내가 자주 이용했던 마일리지를 쌓았던 항공사, 그 중에서도 YBM, HEK 안에 있는 되도록이면 이 높은 알파벳일수록 좋죠. 그런 티켓을 구매하시면 100%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조금 팁을 드리자면, 단체 여행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혼자 여행을 하실 때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서비스를 주려고 하는데 대여섯 명이 같이 왔어.
그럼 같이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려야 돼서 조금 힘들잖아. 일행이랑 찢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나 둘 이렇게 단촐하게 오셨을 때 더 업그레이드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점도 짚고 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셨으면 지상 카운터엔 조금 일찍 가세요. 그 이유는 지상 카운터에서 오늘 예약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많이 오셔. 100% 초과되려고 해. 그럴 때 이제 우선순위를 막 파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티켓의 금액에 따라서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마일리지의 순서에 따라서 혼자 여행하셨는지 동반 승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누구 고객님은 저희 항공사 창구 앞으로 모여주세요. 안내방송을 합니다. 떨리죠? 내가 업그레이드 대상자인가 봐. 하고 가서 이제 티켓을 부여받는데 비즈니스 티켓을 딱 봤죠. 근데 이것도 시간을 좀 일찍 오셔야지 선발을 해서 오라고 하셨을 때 내가 비즈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너무 딱 맞춰서 여유 있게 도착을 안 하시면 내 이름이 불렸지만 내가 없었어 그때. 그래서 내 후순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상 카운터에도 조금 일찍 가야 된다. 이런 팁도 드릴게요. 근데 너무 복잡하고 힘드네 넬스타. 이런 거 저런 거 어떻게 따져 생각을 하면 그냥 돈을 내고 애초부터 업그레이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시아나는 실제로 업그레이드 스탠바이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국제선 노선에서 항공편 예약 상황에 따라 미리 신청을 해서 좌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너무 좋죠. 96시간에서부터 24시간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 신청이 가능하니까 신청을 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좌석이랑 기내식까지 모두 다 비즈니스처럼 이용은 되지만 무료 수화물의 기준이라든지 카운터 이용, 라운지 이용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 다 이코노미 기준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금액도 별로 안 비싸요. 일본에서 중국, 동북아 이 정도 가는데 6만원에서 10만원이면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점프가 가능하고요. 동남아, 서남아는 12만원에서 18만원, 미국에서 유럽 같은 장거리는 45에서 60만원이지만 비즈니스 가격하면 보통 3배에서 성수기 땐 5배까지 뛰기도 하잖아요. 금액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LCC 항공사로 가겠습니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사전 좌석 지정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좌석인 스탠다드 존,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세미 프리미엄 존, 그리고 프리미엄 존 이렇게 나뉘는데요. 특히 이 프리미엄 존이요. 기내 제일 앞좌석 1열과 2열을 프리미엄 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상구열 좌석 16열 여기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굳이 좀 성격이 빠른 우리 한국인들, 저도 그런데요. 급하잖아요. 1, 2열을 추천드립니다. 1, 2열에 들어가셔야 우선 탑승도 되고 하기도 굉장히 빨리 내려서 출국장으로 짐을 찾는 것도 좀 빨리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 1, 2열 프리미엄 존을 사시는 게 조금 더 리저너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금액도 별로 안 비싸요. 요금도 한 5,000원에서 비싸봐야 한 2만원대까지 그렇게 별로 안 비싸니까 요거는 충분히 이용할 만하다, 값어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또 지네어 항공사는요. 지니 플러스 시트라고 해서 이코노미보다는 6인치 정도 더 넓은 레그룸이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로운 그런 좌석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도 별로 안 비싸요. 이것도 국내선 기준에서는 만원도 안 되는 9,000원대, 아시아나 괌 해봤자 19,000원에서 49,000원으로 5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가 편안한 이런 이코노미 플러스 시트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리가 기신 분들, 아니면 정말 좀 다리가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 유독 답답하고 갑갑한 걸 못 견디시는 분들은 이런 지니 플러스 시트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니 플러스 시트를 구매하신 고객님들은 내 짐도 우선 하기해드려요. 그래서 빨리 출국장으로 가서 내 짐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짐을 찾아서 빨리 내가 1등으로 나갈 때 이 짜릿함 아시죠? 그런 혜택도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LCC 항공사들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코노미 플러스 시트라는 사전 좌석을 좀 프리미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매 기능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금액도 몇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여행을 하시면서도 좁지 않게 그리고 내 짐을 좀 빨리 찾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혜택 부가적인 것까지 받아보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이것저것 알파벳도 하이마일러 마일리지도 별로 그렇게 쌓아놓은 게 없다 하시는 일반 고객님들은 이런 식으로 사전 좌석을 구매하시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좌석을 편안하게 미리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넬스타 방송도 재밌으셨다면, 유용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누르고 가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근황도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고 가세요. 안녕. 여행 재밌게 하세요. 슈.